자, 세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5명 중 2명 수학 학력 미달이라는 헤드라인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대 이공계 의학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성취도 시험에서 40%가 넘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학력 미달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학 특별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1624명 중 679명, 41.8%가 기초수학과 미적분학이 첫걸음 수강 대상자로 분류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뉴스는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서울대생들이 네. 수학 능력이 이렇게 딸린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떤 건지 좀. 그거는 고등학교 때 관련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과목도 아예 편성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수능을 안 보기 네,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요. 그 교육과정에서 빠진 그 수학이 가장 중요한 것들도 많고요. 단원도 많고요. 또 그렇죠. 수학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중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확률과 통계를 봤다. 물론 여기는 지금 이공계 의대에서 해당이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뭐 기하만 봤다. 네. 그러면 이제 미적분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보더라도 너무 가볍게 서울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는 뭐 거의 10년이 된 것 같아요. 점점점 학생들의 학력이 미달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점점점 내신에 대해서 쉽게 내고 많이 공부 안 하고 예전처럼 수학을 진짜 깊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수능도 생각보다 이제 킬러 문항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준킬러가 이제 많아지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쉬워지고 있다. 그럼 변별력을 어디서 가져가는지? 변별은 그 안에서 해당이 되긴 하지만 과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학생을 평가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목이요? 네. 수학이죠, 당연히. 수학에서? 예,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들도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수학을 다시 공부했어요. 네, 대학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로봇공학을 할 때도 수학을 또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 진짜 이제 정말 그 생각 없는 엄마들이 대학 들어가면 수학이 필요 없어. 살면서 수학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수학은 끝까지 필요합니다. 끝까지. 예, 특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로봇공학 쪽 IT 인재가 되면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신보다 수능보다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래 재밌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진도를 못 나가고 프레 과정을 만드는 거지.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가요. 교수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바보들이 왔구나. 수학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왔구나. 그래서 다시 프레 과정으로 또 수업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레벨 수업을 하는 거야. 레벨로 나누어서 이제 2015학년부터 특별시험 성적으로 신입생을 4개 반으로 나눴대잖아요. 근데 한참 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23년이잖아요. 네. 저는 이 뉴스를 안 봤었는데도, 그렇죠? 네. 벌써 한참 된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공대라든가 이런 데서 미치려고 하죠. 너무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자, 서울대를 필두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수학 학력 저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후 수학 필수 학점, 수업 시수가 지금부터 줄어드는 데다 수학 심화 과목을 가르치지 않은 고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수학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도 돼요. 아예. 그럼 이제 서울대는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수학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뉴스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제 글도 못 쓴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글쓰기 능력도 저하, 서울대 전체 신입 3명 중 1명 미달. 올해 서울대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글쓰기 시험에서 학생 3명 중 1명꼴로 미달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글쓰기 특별시험에서
총 응시생 831명 중 266명, 32%가 1 수준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수준은 뭐냐면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갖고 제일 낮은 애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눈 거예요. 3등급으로 나눴네요. 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또 단과대별로 표기를 해줬어. 너무 웃겨. 그래도 제일 잘하는 데가 자유전공학부. 네. 예.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인문. 음대가 가장 제일 낮아. 못하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을. 아니 근데 음대도 이제 글 잘 써야 돼요. 이제 융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간호대, 그 다음에 뭐 미대, 농대, 치대 뭐 다. 이거는 그렇죠. 왜 그러냐? 교육계에서 학생들이 초중고 12년 동안 자신의 생각을 그렇죠.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경험이 부족했고 이는 곧 글쓰기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 익숙하고 활자 매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글쓰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 우리도 굉장히 공감하죠.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도 6%포인트나 더 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글쓰기도 문제지만 글자 쓰기도 문제인 것 같아. 글자 쓰기도 이제 거의 도통 알아볼 수가 없대잖아요. 너는 네 글자를 알아보냐? 너는 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냐? 저도 제 글자를 잘 못 알아요. 벼랑간에 반성하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탑인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교수님이 볼 때는 대학의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만큼 심각하면 그럼 그 아래 대학들은 어찌할 건가? 여러분들 어릴 때요 유초등 때 글자 쓸 때 글자를 또박또박 글자의 전달이 생명력이다 라는 거 꼭 알려주셔야 돼요.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글씨를 누가 알아봐야 돼. 너도 알아봐야 되고 선생님도 알아봐야 돼. 친구도 알아봐야 돼. 시험지에 쓴 거를 알아봐야 돼. 그래야지 정답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특히 외국은요 이 글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쵸. 왜 그게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예쁘게 이게 알파벳 쓰는 걸 너무 예쁘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너무 소홀하고요. 또 하나는 이 유튜브라든가 이 SNS 때문에 이 말을 짧게 하잖아요. 제가 오직하면 단톡방에 맞춤법을 한번 확인하고 올려라라고 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했어요. 저희 단톡방에 자꾸 맞춤법 오류가 너무 많은데 되게 귀엽게 예쁘게 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를 수 있죠. 아니면 그걸 너무 이렇게 편하게 쓰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 제가 잔소리 할 때마다 정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말했거든요. 나는 우리 샤플 단톡방에서만큼은 맞춤법을 맞춰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 이 교육적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지금 댓글 한 줄도 굉장히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오죽하면요 댓글 쓰기 캠페인을 해요. 너무 글들을 안 써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대 학생들도 이 모양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근데 저는 이게 시험에서 이제 어떤 걸 평가를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네. 대학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정답을 하게 되면 평가가 굉장히 쉽고 명료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글쓰기를 해서 서술형으로 한다 그러면 평가에 대한 또 공정성의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 사실 평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공이 들다 보니까 이런 평가를 우리는 들죠.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저는 공정성인 것 같아요. 이제 바칼로레아가 이제 도입된다는 뜻은 뭐냐면 프랑스의 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학생의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첫 번째는 교수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네, 그 교수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가 뭐 아는 학생이라고 점수 올려주지 않는다. 그런 그 공신력.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교수들도 아주 블라인드로 그냥 학생 하나하나의 글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아니 완성된 학생을 뽑아서 뭐합니까? 발전한 학생을 뽑는 그렇죠. 거죠. 입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지금부터 특히 이 뭐 챗 GPT라든가 모든 것들이 생길 때 더 인간은 인간답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인간답게 사고하고 인간답게 글을 쓰고 인간답게 말하는 그런 기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위너예요. 그렇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걸 많이 시켜라. 많이 시켜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입시가 너무나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거를 이제 좌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프랑스나 유럽 쪽은 좀 입시가 우리나라만큼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프랑스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런 것만 막 그 부각을 시키는 나쁜 세력이 있어요. 그게 사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거를 약간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학교에서도요. 교실 현장에서도 초등부터도요. 이 아이가 열심히 한 애들을 선생님이 예뻐합니다. 그리고 그걸 세특에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시에서 난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은 입시가 불공정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입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입시를 치르자. 그게 더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저 산은 왜 이렇게 높아? 라고 짜증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자, 빨강 머리애님 어서 오시고요. 샹제리님 어서 오십시오. 모크레님 오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주주 파파님인가 봐요. 네. 그다음 레하우스님. 네. 글씨는 소통이고 얼굴이 안 보이면 글이 얼굴 대신이라 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글씨가 엉망이 돼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마음이 급해져서 천천히 못 써. 맞아요. 그죠? 네. 네. 저도 이제 생각이 빨라서 그런지 이제 글 쓰는 속도가 느리니까 거기서 이제 급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갈겨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을 더듬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혀가 돌아가는 속도랑 뇌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구나. 머리가 더 좋으니까 혀가 막 더더덕 되는 거예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예요.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글을 잘 쓰려면요 일단 천천히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야 돼요. 예, 명상이 필요하다. 저도 막 반성합니다. 제가 쓴 메모를 제가 못 알아볼 때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말이야. 연습하자. 연습합시다. 네, 리음님 코치님 잔소리 늘 도움돼요. 참지 말고 바로바로 해주세요. 참습니다 제가. 네. 아영님도 예, 뒤늦게 들어왔어요. 뉴스 선정 그레이십니다. 헤드라인만 들어도 두근두근 거린다는데요. 켈리님도 고민하시지 말고 잔소리 해달라고. 나를 자꾸 나쁜 사람 만들어 우리 샤플들은. 악역을 나를 원해. 나 싫어. 나도 곱고 싶다. 곱고. 네. 샤론 코치 책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서 발췌했습니다.